뽀로로, 또 아기 상어, 또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추억의 미키 마우스나 아기 공룡 둘리까지 동심을 사로잡았던 친구들의 공통점이 바로 오늘의 콘텐츠입니다. 남다른 도전 정신으로 만들어진 제주의 캐릭터 편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인사 나누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한 분씩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제주의 자연에서 영감을 받아서 탄생한 버디 프렌즈의 박설희 대표입니다. 네, 저는 여기 꼬마 해녀 몽니라는 이제 캐릭터를 18년 동안 열심히 지금 키우고 있고 다양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다양한 제주의 문화 원형들, 흑돼지, 거신, 바람의 여신 영등이라든지 이런 문화 원형을 활용해서 컨텐츠 제작하고 있는 고은미 PD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 친구들, 여기는 버디 프렌즈가 살고 있는 모다모다 섬의 신비로운 거몽숲이야. 꼬마 해녀 몽니와 함께 우리 섬의 평화를 지키자. 꼬마 해녀 몽니 해녀 특공대. 박사님, 바람의 신주를 찾은 듯해요. 바람의 비밀이다. 그 힘을 반드시 갖겠다. 살짝 뒤로 보시면요. 지금 다양한 모양의 캐릭터들이 전시가 돼 있어요. 약간 천진난만한 표정의 캐릭터들도 있고 또 웅장해 보이는 그런 캐릭터들도 있고 다 세 분이 만드신 캐릭터들이잖아요. 네. 이 캐릭터 소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이제 꼬마 해녀 몽니는 이제 이름에서 이제 보여지듯이 제주의 해녀를 이제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캐릭터고요. 2005년도에 만들어져서 제주에서 처음 이제 캐릭터 사업을 이제 좀 시작을 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요. 제주의 이제 해녀를 이제 그 모티브로 해가지고 만들기는 했지만 글로벌 목적으로 좀 많이 나가보자 해서 외국 컨셉으로 좀 많이 넣어봤어요. 그래서 중국 컨셉의 육페이라든지 인도 컨셉의 마야라든지 순위는 이제 정말 제주도에 이제 우리 토종 해녀 같이 이렇게 생겼고 그렇게 좀 이렇게 다국적화를 이렇게 해나가면서 이야기 자체를 좀 많이 글로벌로 좀 진출을 해보자 그런 어떤 이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근데 몽니라고 하면은 뭔가 받고자 하는 대우를 받지 못했을 때 내는 심술로 네.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몽니 굳다, 몽니 사납다라고 네. 많이 표현을 네. 하잖아요. 근데 이 귀여운 얼굴에 왜 이름을 몽니라고 지으신 이제 이 18년 동안 이제 계속 받아오는 질문이 왜 이름이 몽니냐. 해녀를 가지고 캐릭터를 만든 건 좋은데 왜 이름이 몽니냐, 이름 바꿔라, 이제 이런 협박도 받았고 한데 일단 캐릭터 이름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한번 들으면 쉽게 잊혀지지 않는 기억하기 쉬운 이름이어야 된다. 외국인들이 들었을 때도 쉽게 이제 불릴 수 있는 이름이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름에 가지고 있는 의미를 좀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요. 몽니를 이제 못되게 심술 부린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들로 많이 알고 계신데 나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펼친다라는 이제 그런 이 의미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처음 타겟을 설정을 했을 때 10세 전후에 이제 타겟을 설정을 해서 그 애들의 성향을 많이 이제 반영을 시킬 수 있는 이름이 뭘까 이 고민을 하다가 몽니라는 이제 이름으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 대표님 뒤로 보면은 다들 새해 같아요. 네, 맞습니다. 버디 프렌즈의 탄생 배경은요. 이제 2015년에 어떻게 하면 제주도의 자연과 관광 자원을 쉽게 더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제주도를 상징하는 큰 오색 딱따구리 우디, 그리고 서귀포시를 상징하는 동박새, 화이트를 중심으로 멸종 위기종을 포함해서 8색조, 그리고 매, 종다리를 포함해서 5인조 주인공을 주제로 해서 캐릭터를 탄생시키게 됐습니다.
5 친구들 다 제주에 서식하는 새를 모티브로 한 캐릭터군요. 네, 맞습니다. 팔색조 같은 피타는요, 실제 영어 이름이 숲의 요정입니다. 페어리 피타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캐릭터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따서 네, 캐릭터 이름을 좀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정할 때도 그냥 쉽게 이렇게 딱 정하는 게 아니고 다 네. 생각도 하고 고민도 하고 그 끝에 나오는 거잖아요. 이름 정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게 맞습니다. 뭐 어디 장명소 가서 이렇게 쉽게 정하면 좋은데 이게 뭐 좀 먼 미래를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름을 지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우리 자식이잖아요. 이제 자식의 네. 이름 맞아요, 짓는 맞아요. 건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이제 소개해줄 캐릭터 중에는 가장 뭔가 웅장한 느낌의 캐릭터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캐릭터인가요? 네, 저희 처음에 저희가 만들었던 캐릭터는 흑돼지랑 뭐 해녀, 그다음에 조랑말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응가 소나타 친구들이 있고요. 오늘 이렇게 이제 가지고 온 캐릭터 같은 경우는 거신 바람의 아이라는 곳에 나오는 딱 봐도 너무 도라르방을 모티브로 맞아요. 해서 약간 돌 느낌이 나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도라르방으로 만든 로봇이고요. 거신 바람의 아이는 이제 제주도 최초로 이제 상업용으로 만들어진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이에요. 이 거신을 움직이는 파일럿인 유랑이라는 친구가 있고요. 그리고 바람의 여신의 힘을 가지고 태어난 이제 굉장히 키 캐릭터인 영등이라는 캐릭터도 우리가 알고 있는 영등 할마. 네, 그죠, 맞습니다. 모티브인가 봐요. 네, 굉장히 낯익죠. 실제로 바람의 여신 영등도 나오고 그 영등의 힘을 계승하는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쓸지 굉장히 고민하는 영등이라는 동명의 캐릭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캐릭터라고 하면 보통 어떤 웹툰이라든지 애니메이션의 주인공들이었던 것 같은데 그럼 이 세 분이 만든 캐릭터들은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보통님. 버디 프렌즈는 KBS의 거몽숲을 지켜라 버디 프렌즈라는 애니메이션으로 26부작의 매주 목요일 날 KBS2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방영이 되는 거죠? 오후 5시에 방영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본방사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줄거리도 좀 간략하게 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디는요, 굉장히 뚝딱뚝딱 잘 만드는 주인공이고요. 화이트는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으로 불리는 캐릭터입니다. 이러한 5명의 각기 다른 재능을 가진 버디 프렌즈 친구들이 거몽숲 마을에 살면서 어느 날 큰 검은 그림자라는 빌런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 큰 검은 그림자로부터 거몽숲을 구하기 위해서 떠나게 되는 모험 이야기입니다. 공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꼭 빌런이 등장해야 되고 네. 그들과 맞서 싸우는 용기 있는 네. 친구들. 맞아요. 그래서 큰 검은 그림자가 누군지 궁금하시면 꼭 본방 사수해 주셔야 알겠습니다.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네. 꼬마 해녀 그 목리는 어디 예, 나와요? 저희 목리 같은 경우는 12년도에 이제 처음 SBS 방영을 시작을 해서 시즌 1이었고 시즌 2 마찬가지로 이제 SBS 방송하고 뭐 이게 타 방송이기는 하지만 뭐 이제 뭐 애니맥스라든지 디즈니 채널이라든지 이런 이제 다양한 채널에서 이제 방송을 진행을 해왔고요. 시즌 그 1의 이제 줄거리는 지금의 해녀 특공대의 얘기는 아니고 연예계 얘기를 다뤘었어요. 이제 연예인의 어떤 이제 화려한 모습을 좀 이렇게 조명하기보다는 꿈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좌절, 성공, 이제 이런 어떤 이제 이 과정에서 벌어지는 좌충우돌 이제 이런 에피소드를 총 이제 52개의 에피소드로 만들어서 시즌 1을 구성을 했었던 거고요. 궁금하시면 이제 작품을 보시면 되고. 아니 저는 물질을 통한 어떤 네. 해녀 성장기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전혀 다른 내용이네요. 시작은 해녀의 가문의 이제 이 딸인데 네. 이 52부작의 작품을 마치고 나서 귀향을 합니다. 이제 제주로 와서 친구들이 해녀 특공대로 만들어지면서 이 그런 어떤 무리들로부터 이 섬의 환경을 지켜나가는 해녀 특공대의 역할들을 이제 에피소드로 26개 에피소드로 만들었고 시즌 3는 제주에는 많은 이제 다양한 설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이 설화의 이야기들을 이 캐릭터들이 직접 끌고 가는 형태로 이제 이야기를 구성을 했거든요. 제목은 꼬마 해녀 목리아 해녀 특공대 이야기 섬의 비밀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지금 현재 시즌 3를 이제 제작을 하고 있고 올해 상반기 정도면은 이제 방영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거신 같은 경우는 이제 벌써 작년이죠. 작년 5월 달에 전국 극장 개봉을 마쳤고요. 현대 과학자들이 이제 한라산의 그 바람의 여신 영등이죠. 바람의 여신 영등의 힘을 비밀을 찾기 위해서 한라산에서 막 탐험을 하다가 실종이 딱 돼요, 과학자들이. 그러면서 동시에 그 신주의 모습을 딱 발견을 하는데 만지는 순간 과거로 타임 슬립을 하게 네, 타임 슬립하면서 시간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아, 우리는 신주의 힘을 찾아서 다시 더 현재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친구가 있고, 다른 쪽은 아니, 역사는 바꾸면 안 된다. 약간 이런 대립하는 관계들을 통해서 각자 다른 로봇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로봇들이 바람의 신주를 찾기 위한 그 액션 어드벤처가 가장 첫 번째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 해적이라든지 다른 좀 여러 가지 관계성들을 좀 재밌게 사건으로 풀어낸. 거신대전은 제주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극장판 애니메이션이거든요. 그거는 되게 좀 상징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다 TV 방영용이었다면 지금 거신대전 같은 경우에는 스크린에 올렸던 거예요. 전국 극장 개봉을 했습니다. 이 외에 또 제주에서 만들어진 캐릭터들이 더 있지 않나요? 이전에 애니메이션으로 방영해 비밀의 바람의 숲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었습니다. 그럼 거기도 곶자와를 모티브로 캐릭터들이 제작된 나오고. 애니메이션입니다. 네. 뭐 그거 말고 이제 제주의 신돌 이야기랑 뭐 꼬마 또또 같은 이제 캐릭터라든지 꼬마 하루방 이제 제돌이라든지 뭐 그거 외에도 이렇게 캐릭터나 이런 형태로 이제 콘텐츠도 굉장히 많고요. 공항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관광 명소에서 캐릭터가 있어요. 이제 브라봉이라는 한라봉 캐릭터와 그리고 해녀 캐릭터, 도라르마 캐릭터로 만든 건데 이제 아직 애니메이션은 없기는 하지만 캐릭터 특색 있는 캐릭터로 많이 인사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2025년 에이펙 제주 유치를 위해 또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캐릭터들이에요. 이런 작품의 어떤 소재나 주제, 뭐 배경들을 들어보면 다 가장 제주다운 것들을 녹여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 캐릭터를 만들기까지의 과정이 어땠는지도 또 궁금해요. 실제적으로 버디 프렌즈의 세계관, 굉장히 스토리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실제 생물학 박사, 조류 박사, 그다음에 디자이너, 다양한 어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랑 교류를 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R&D 기간만 6년이 걸렸습니다. 네, 저는 애니메이션 세일즈와 글로벌 세일즈와 영화 기획을 영화사에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수만 편이 시나리오로 나오고 그 가운데 제작이 수백 편이 되고 말씀하신 거신처럼 스크린에 올라갈 수 있는 애니메이션이 불과 200여 개밖에 안 됩니다. 그랬던 것처럼 이러한 6년간의 R&D를 거쳐서 시나리오가 나오게 됐고요. 그래서 오랜 기간의 어떤 인내와 창작 과정을 통해서 세계관이 완성이 됐습니다. 네. 이러한 것을 목표로 한 거는 실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문화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렇다면 2, 3년 반짝하면서 인기 있는 캐릭터가 아닌, 저희는 마블의 세계관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디즈니에는 공주 스토리가 있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원동력은 어디서 나올까라는 퀘스천을 가지고 세계관과 스토리를 만드는 것에 집중을 했습니다. 보통 그렇게 오래 걸려요? 대표님 어떠셨어요? 저희는 처음 접근은 뭐냐면은 우리가 2005년도 당시에 정말 제주를 좀 독특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기념품들이 뭐가 있을까, 이제 기념품 디자인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캐릭터를 가지고 뭘 해보겠다라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서울 코엑스에서 하는 국내 라이센스 전시회 박람회 중에 가장 큰 전시회가 있거든요. 캐릭터 페어라는 전시회를 가보니까 국내외의 유명한 캐릭터들이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되게 보니까 되게 신선한 이제 충격이 받은 거예요. 캐릭터 사업도 되게 재밌겠구나 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 캐릭터 사업을 좀 했어봤는데 시즌 1 만드는데 한 7년 정도 걸렸죠. 그러면 콘텐츠를 만들 때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이 상업적인 어떤 이제 목적으로 만들어진 콘텐츠는 대중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주제야 되고 스토리 자체가 그래야 되고 꼭 어떤 이제 재주를 담아야 되는 어떤 이제 그런 의무감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많은 콘텐츠 기업들이 딜레마에 빠져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제주를 나타낼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싶은데 막 이제 그런 어떤 이제 강박관념이 있다 보니까 정말 좀 대중적인 콘텐츠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또 점점 느려지게 되고. 네. 저희도 처음에 은가라는 캐릭터를 만들었을 때 배경도 제주도스러워야 되고 캐릭터도 딱 봐도 흑돼지처럼 딱 봐도 해녀 캐릭터처럼 딱 봐도 제주의 조랑말처럼 보여야 된다라는 걸로 맨 처음에 저희가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 사람들의 자문을 받아보면은 너무 교육적이거나 너무 또 정적인 것보다는 너희들이 잘할 수 있는 걸 하라. 이런 식으로 많이 조언들을 주시거든요. 캐릭터를 알리기 위해서는 거신도 마찬가지로 도라르방 캐릭터야. 바람의 여신 영등 설아가 나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바람의 여신 영등이나 뭐 도라르방 혹은 제주의 일부 배경을 컨셉으로 소재로서 활용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모여서 캐릭터가 잘 되고 콘텐츠로서 또 성공할 수 있는 방향성이 될 것 같아서 최근에 저희가 기획하는 애니메이션이나 캐릭터 같은 경우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나올 때 얼마나 걸렸어요? 거신 같은 경우는 처음에 2017년도에 이제 초기 기획을 진행을 했고요. 콘텐츠 시나리오 마찬가지로 컨셉을 가지고 온 다음에 시나리오 작업이 한 1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내부 계속 애니메이션 제작 인력이 있고 풀이 항상 약간 돌아가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재밌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한 시나리오 한 1년 정도 걸리고 그 외에 저희는 2D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다 그리거든요. 또 그런 작업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다들 시간이 네, 오래 걸리네요. 꽤 걸리죠. 그럼 그 6년, 7년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어쨌든 뭔가 결과물 없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대표님 어떠셨어요? 중간에 막 포기하고 싶을 때 있지 않았어요? 18년 동안 지금 몽니라는 캐릭터를 가지고 해오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그 정도의 이제 나이를 갖는 캐릭터가 사실 많지가 않아요. 이 장수 캐릭터가 없다라는 그거는 뭐냐면 그런 자금과 시간을 견디지 못하면 사실 이제 하나의 또 이제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데는 진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뭐 애니메이션 만들었다고 꼭 그 캐릭터나 애니메이션이 뜨는 건 아니거든요. 성공하는 건 아니죠. 예. 정말로. 계속 이제 후속 시리즈가 나와야 되고 다양한 이제 상품들이 또 계속 나와줘야 되고 막 그런 것들을 보면은 작은 용기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게 저는 그 콘텐츠 산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대표님은 그 6년 전부터 이 길로 뛰어드신 거로 볼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와 그 어떤 캐릭터 시장, 네. 지금의 어떤 인식 수준 네. 이게 많이 달라졌을까요? 문화 콘텐츠는 여러 분야가 있는데 캐릭터와 이런 분야에는 드라마나 영화 이런 거에 비해서는 관심과 그다음에 자금이 외면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진짜요. 저희는 돌파구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일단 버디 프렌즈는 전 세계 공통 관심사인 기후변화,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 멸종 위기종에 대한 이야기를 어떤 가르치는 교육적인 컨텐츠가 아니라 이 공통 이슈를 국내의 아티스트도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글로벌 아이들도 참여를 할 수 있는 이 주제의식이 반드시 성립이 돼야 된다. 이러한 접근에서 끈기와 열정의 어떤 세계관이 완성이 됐을 때 이런 설득력을 좀 더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님이 여쭤보시더라고요. 아까 대기할 때 이렇게 유명한 가수와 아티스트 그룹이 참여하려면 돈이 많이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대기실에서 나눴었는데요. 저희 캐릭터 개발자 컨텐츠 프로바이더들을 또 유명한 아티스트들이 이해를 해주셔서 그러니까. 이걸 참여해주고 동참해주신 것만 해도 맞아요. 굉장히 또 좋은 결과가 그러니까 그 나올 수 인식이 있고요.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바뀌었고 이러한 여건을 정말 1세대인 대표님이 걸어오신 길에 버디 프렌즈 팀이 또 같이 한번 정보 공유를 하면서 또 시장 개척을 열심히 해 나가야죠. 네. TV 시리즈를 지금 방송을 하고 계시지만은 TV 방송을 해가지고 제작비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작비에 거의 방송 뭐 하면은 한 10분의 1 정도, 많아야 한 20% 정도 이렇게 건지는 그런 수준인데 그럼 왜 업체들이 기업들이 그렇게 거금을 투자해가면서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콘텐츠 쪽에
투자를 하느냐 이거를 봤을 때 이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이 친구의 인지도를 올려야 되고 그 인지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그렇게 투자를 하면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현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두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것마다 옆에서 PD님이 계속 맞아 계속 공감을 하고 계세요.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진짜로. 저희가 재미있는 컨텐츠를 만들고 싶다 해서 만드는 거긴 하지만 봐주시는 분들이 없으면 맞아요. 네, 의미가 많이 빛을 발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국내 애니메이션 시장에 대한 그 애니메이션 팬분들에 대한 관심이 타 외국이라든지 컨텐츠에 비해 아직은 조금 작은 시장이긴 하거든요. 지금은 문화 컨텐츠 자체가 굉장히 넓은 분야인데 많이 좀 편향이 되어 있어요. 뭐 너무나 유명한 K-팝도 마찬가지, K-드라마, 방송 컨텐츠, 게임 컨텐츠, 이거 외에 또 애니메이션 컨텐츠라고 하지만 전체적인 볼륨은 되게 커 보이는데 캐릭터 문화 산업 전체로 보면 크지만 그쵸. 캐릭터 산업만 보면 네, 그 비중은 아직은 적다. 조금 작은 여러 가지 뭐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지원 사업 방식이나 내고 있긴 하지만 뭐 사설 투자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제작 환경을 만들거나 하는 건 아직 조금 작은 편인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버디 프렌즈를 기획할 때 애니메이션 수익만으로 생각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한국 시장을 대상으로만 했을 때는 애니메이션의 판권 수익이나 이런 방영권 수익이 적지만 글로벌을 타깃으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의 기준을 가지고 있고요. 동남아라든지 지금 중화권에도 버디 프렌즈는 캐릭터 IP 상표권 저작권을 등록을 완료한 상태고요. 지금 두바이를 포함해서 베트남, 말레이시아, 러시아 포함해서 지금 방영권을 협의를 하고 있고 이 외에도 실제적으로 음원이라든지 출판이라든지 굿즈 네, 이런 부분의 다각화를 통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반드시 가지고 스타트를 해야 된다라고 더 생각하고 있고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캐릭터 문화 컨텐츠를 다룸에 있어가지고 애니메이션으로만 수익을 가져간다. 이거가 아닌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전 세계에 홍보를 하면서 수익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는 끊임없는 고민을 해서 도전을 해야 되는 숙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난생 처음 접한 캐릭터가 디즈니 캐릭터들이었거든요. 네. 미키마우스나 뭐 구피 이런 캐릭터들이었는데 그 당시에 뭐 일요일 아침에 만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보기도 했고 맞습니다. 또 지금도 애니메이션에서 접하기도 하고 약간 예쁜 피규어들이 나오면 네. 제가 지금도 사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캐릭터 힘인 것 같아요. 최근에는 뭐 웹툰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캐릭터의 힘을 키우기 위한 방법들인 거잖아요. 그런 방법들을 좀 꾸준히 좀 장기적으로 활동을 하면은 또 캐릭터가 더 부흥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게 이제 원소스 멀티 유스라는 이제 그런 개념인데 하나의 어떤 이제 캐릭터라는 소스를 가지고 다양한 이제 상품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고 이제 다양한 콘텐츠로도 접근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접하는 모든 거에는 캐릭터를 접목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접목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 캐릭터 자체의 어떤 힘을 키워야 되는 거고 그 힘을 키우기 위해서 저희가 부지런히 지금까지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식재산권 얘기도 해주셨지만 이 캐릭터들이 가지고 있는 특허라고 해야 되나요? 맞습니다. 네. 그걸 약간 보호하는 장치는 잘 돼 예, 있나요? 예. 네. 저희 문화 콘텐츠 캐릭터 사업은 굴뚝 없는 공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IP라는 지적 재산권인데요. 잘 키운 캐릭터 하나 글로벌로 갈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 상표권 저작권에 대한 거는 등록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반드시. 그 상표권도 중요한 게 우리가 진짜 널리 알려진 캐릭터 중에 뽀로로와 마시마로가 있어요. 근데 몇 년 전에 좀 해프닝이 있었는데 특허청에서 마시뽀로라는 캐릭터가 등록이 된 거예요. 약간 뭐 믹스예요. 예, 이렇게 유명한 캐릭터도 눈 뜨면 코베 가는 이제 그런 세상에 그러니까 인지도가 없는 캐릭터들은 이거를 나의 지적재산권은 내가 보호를 받아야지 그거를 진행을 못하면 금방 아이디어를 뺏겨버리는 이제 그런 경우들도 많더라고요. 예. 이런 보호 장치들도 잘 돼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그럼 해외에서의 반응은 지금 어떤가요? 저희는 한 12개국 해외의 방영도 진행을 했었거든요.
중국에서는 멍니 해가지고 너의 꿈 이렇게 또 해석을 해줘요. 그러니까 초창기 때 이게 캐릭터 만들 때는 사람 캐릭터를 만드는 거는 금물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다가 검은색을 입히는 거는 더 금물이었어요. 동물 캐릭터나 뭐 이제 이런 어떤 그 쪽으로 이렇게 많이 그 콘텐츠들이 보면은 이게 개발이 됐었는데 해녀를 컨셉으로 해가지고 사람에다가 검은색을 입혀 놓은 이제 캐릭터라서 약간 좀 시장에서 어떻게 좀 거부감을 일으킬 건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디자인도 좀 예쁘게 만들고 뭐 애니메이션 작품도 이렇게 만들고 하다 보니까 뭐 반응 자체가 좀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지금도 해외에서는 가끔 이렇게 찾는 이 방송들이 좀 있어요. 예. 버디 프렌즈 같은 거 어때요? 네, 버디 프렌즈는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데뷔 8주 차입니다. 네, 이제 얼마 안 8주. 네, 이제 7년간의 기획에 데뷔 8주 차인데요. 지금 주인공 버디 프렌즈 외에 저희가 다른 멸종 위기종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다른 멸종 위기종인 조연들에 대한 관심과 이제 각 나라에서 한국에 방영이 됐지만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네, 트윗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데뷔 8주 차니까요. 열심히 앞서 말씀드린 끈기와 열정을 가지고 글로벌 캐릭터로 키워보겠습니다. 네. 은가 같은 경우는 방영 이후에 꾸준히 계속 라이선싱 상품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콘텐츠거든요. 그런 것도 나올 때마다 새로 제작하는 업체와 그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IP에 대한 것들을 좀 꼼꼼히 살펴보면서 하고 있고, 거신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 5월 개봉, 국내 개봉 이후에 해외 배급이랑 현지화 쪽으로 보면서 그 또 해외에 나가기 위해 또 필요한 여러 가지 저작권이나 등록 서류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해외에서도 참 호평을 받고 있어서 상당히 저 역시도 뿌듯한데, 그러니까 지금 제주의 캐릭터 산업을 어떻게 보면 선도하고 계시는 세 분이시잖아요. 근데 여기에 조금 뭔가 더 좀 힘을 실어주면 더 넓은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하다고 보세요? 동남아나 아시아권의 중심이 아닌 유럽과 미국 진출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다국어로 번역이 되더라도 전 세계 아이들이 공감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아이들의 부모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여건이고요. 하반기에는 그래서 애니메이션 출품작, 유럽 중심인 곳에 어떤 불어로 또 영상화해서 출품 준비도 하고, 어떤 사회 투자 가치에 있어서 안정적인 수익 구조에만 투자를 한다라면 창작의 영역에 좋은 질의 작품이 나오기는 어려워요. 그게 컨텐츠의 영역이든 애니메이션의 영역이든. 그래서 어떤 창의적이고 미래 가치에 대한 거를 조금 더 봐주시고 성장 가능성에 대한 것을 찾아내서 그러한 정부 기금, 투자자의 관점을 좀 더 창의적인 것과 성장 가능성에 염두를 둔다라면 이런 문제점들이 좀 더 해결이 되면서 더 양질의 컨텐츠를 세계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K-팝이나 K-드라마도 처음에는 그런 맞습니다. 현실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의 네. 위치에 온 게 이런 투자가 있어서 네. 이렇게 온 건데, 고피디님은 어떤 지원이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시아권이나 이제 국내에 한정짓지 않고 조금 더 글로벌로 나가려면 제작사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국, 일본, 유럽 이런 식으로 크게 나누기는 하는데 캐릭터라든지 애니메이션 스타일에 대한 선호하는 것들이 다르다 보니까 해당 시장을 목표로 두고 있다면 그 시장에 맞게끔 새롭게 어레인지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고 그 과정에서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한다면 국내뿐만 아니라 캐릭터가 제주도에 있는 캐릭터들이 해외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나라에는 총량제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 방송사마다 일정 부분은 이제 국산 애니메이션을 방송을 해야 된다는 스크린 쿼터제처럼 총량제가 있어서 지상파 기준으로 1%는 국산 애니메이션을 방송을 할 수 있고, 이제 케이블 채널 같은 경우는 0.3%거든요. 근데 그 총량제가 전체 애니메이션 산업을 커버를 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공공하고 접목시키는 부분들을 항상 이제 고민을 하고 있어요. 버스가 빨간 버스, 파란 버스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이 버스에다가 지역의 콘텐츠를 입히는 것도
뭐 괜찮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있고 뭐 특정 마을을 뭐 캐릭터 마을로 지정을 해가지고 도내에 있는 콘텐츠들을 모아서 이렇게 좀 관광객들 유입을 할 수 있는 뭐 지역의 콘텐츠들을 같이 이렇게 홍보 겸 이렇게 좀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아이템들은 뭐 협의하면 충분히 이제 있을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혹시 너의 이름은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 그렇죠. 예. 거기 이제 마을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정말 가보고 싶은 어떤 이제 충동이 들게끔 정말 기가 막히게 이제 마을을 좀 묘사를 해놨어요. 그 애니메이션 작품으로 인해서 성지순례까지 생길 정도로 정말 북적이게 되는 그런 어떤 이제 계기가 됐는데 이 애니메이션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아 저기 저 마을을 한번 꼭 가보고 싶어 이제 이런 어떤 이제 충동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작품을 좀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저는 그걸 꼭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를 무대로 예, 해서 예, 예. 예. 아. 제주에는 정말 진짜로 유무형의 자연 유산들, 문화 보전들이라고는 하지만 컨텐츠적으로 봤을 때 소재가 진짜 많다는 뜻이거든요. 정말 많은 유무형으로 남녀노소 다 볼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구나, 캐릭터를 만들 수 있구나 그런 사람이 되는 것도 꿈입니다. 그러니까 후배님들과 마찬가지고 저도 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박서희 대표님은 앞으로의 계획이 또 어떻게 될까요? 네. 메가 IP라고, 네, 메가 IP는 전 세계 글로벌에 사랑받는 IP를 메가 IP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디즈니라든지 마블이라든지 우리가 아는 포켓몬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지만 한국 캐릭터가 20위 안에 들어가는 메가 IP가 한 개도 없습니다. 네, 꿈과 목표는 버디 프렌즈의 성장 발판을 20위 안에 들어가는 메가 IP로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라는 꿈과 목표를 가지고 네, 수익화 다각화에 네,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꿈 꼭 이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제주도에 있는 테마파크들이 이 콘텐츠 캐릭터 관련된 테마파크들이요 제주도 콘텐츠들이 없어요. 그래서 좀 이 제주도 콘텐츠들이 좀 많이 좀 이렇게 성장하고 분발해가지고 네. 우리 좀 규모 있게. 우리 이제 공동에 우리 이제 이 네. 테마파크를 좀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좀 많이 네. 성장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가진 잠재력, 우리 제주의 캐릭터들이 가진 잠재력이 어마어마하구나라고 느껴지면서 새삼 놀랐거든요. 이런 힘으로 전 세계 어디에서나 우리의 제주 캐릭터들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또 세 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